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매 이야기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자, 여러분 주위에도 경매 관심 분들 많죠.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근데 주위 친구들과 얘기해 보면 우선 시작할 때 부담을 스스로 많이 갖죠. 법적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TV 같은 거 보면 뭐 돈 되는 물건은 이제 업계들 분들이 또 점유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 남이 망한 현장인데 그게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 보면 꼭 돈 되는 건 물론 중요한데요. 예, 다른 이유가 좀 있어요. 하실 게 물론 이제 결심도 좀 뛰어났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그 이유는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하면서. 자, 우선은 이게 목적인데요. 당연히 재테크 노하우 중요하죠. 당연히 돈이 돼야죠. 뭔가 단순히 받아서 끝나지 않고, 부동산은 약간의 더한 노하우를 쏟아부으면 더 크게 돈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이제 조금의 하자를 풀어서 막대한 일을 취하기도 하니까. 또 지역에 따른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례하고 얘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게 당연히 목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쉬운 접근인데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라 이거죠. 이번 강의 목적은 철저히 이제 법률 단어 풀고 이건 식으로 안 가요. 좀 다른 식으로 할 거예요. 보시 말아요. 철저히 쉽게 마음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여기 사실은 경매가 약간의 이제 당연히 뭔가 싼 물건은 뭔가 다툼이 되게 많거든요. 전쟁이에요, 사실은. 왜? 누군가는 돈을 잃었죠. 누군 투자해서 잃었고, 누군가는 투자를 받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잃었죠. 마지막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죠. 그게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왜냐면 마지막 남은 재산이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치열해져요. 사실 들어가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서로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쓰죠. 무기란 게 정말로 총을 쏘냐? 이건 아닌데, 서류상으로 1차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많은 기록들이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경매는 안 하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실 거고 또 투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럴 때 참조할 만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떤 이제 습득하는 참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인데요. 전 처음 저거 들어갔을 때 답답했어요. 뭐 장벽이라고 느끼는 거죠. 우선 사이트 자체가 장벽이에요. 일반 나이 든 분들이 하시기에는. 돈 된다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를 풀어놨는데요. 가슴 답답 제가 써놨죠. 답답해요. 저게 풀어놨는데도 가등기 각하. 저걸 읽어도 읽으면 더 답답해요. 사실 그런 게 많죠. 왜냐면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풀 거냐? 아니죠. 제가 저런 식으로 풀면 안 하겠죠. 편하게 갈 거예요. 편하게 좀 다른 시기로. 왜냐하면 전문 용어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법무사 사무실에 보면 이제 사무장님들 정말 실력 좋으세요. 그런 분들 도움 자문료 받고 받으면 돼요. 단순한 물건은. 사실은 특수한 걸 푸는 데는 법률 용어도 일본 쪽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게 사람 이해관계가 꼬인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걸 이해하는 데는 법률 용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사람 관계를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풀어갈 겁니다. 우선은 이제 경매를 들어갈 때 예전에 정말 힘들었었는데, 제가 법적 용어를 워낙 몰라서 전문 용어 사전을 안 봐요. 전쟁 기록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소설로 봐요. 전쟁, 역사 소설. 진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심한 다툼, 막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물건들 막 다툼 보면, 등기상 기록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전쟁 역사예요. 하나의 채권 전쟁이죠. 아주 치열한 채권 전쟁. 그래서 그걸 좀 재밌게 그렇게 보셔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심한 표현인가? 자, 우선 채권 상식을 좀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채권은 양도 또는 분할이 됩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는 아시죠? 제가 1,0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남에게 1,000원 넘긴다. 근데 대부분 그냥 안 넘기죠. 깡하듯이, 우리 보통 깡이라는 표현 아시죠? 1,000원짜리를 800원에 넘기죠. 근데도 저분은 1,000원 인정받죠? 인정받아요. 분할도 가능해요. 그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1,000원짜리 채권을 2명에게 500원, 500원 대신 400원씩만 받겠죠. 그 대신 그분들은 다 인정을 다 받죠.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저게 언제 쓰이느냐? 우리가 채권 전쟁할 때 많이 쓰여요. 보통 이제 분할이라는 거는 이해 당사자들을 키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재개발 같은데 부동산이니까 조합원이 많아지면 도장 받을 일이 많죠. 도장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해 당사자 늘리기, 이런 식이고요. 하나 뭐 샘플 보면, 이거는 이제 정확히 안 봐도 이게 저당권 쪽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면적 보시면
이전인데 넘겨준 사람은 똑같아요. 금액은 조금씩 다르고 받는 사람은 다르고. 이제 저당권 쪽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인해전술이라고. 뭔가 듣기상으로 저게 싸움이 요로 되면 저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싸움이 쉬우면 또는 내가 정당한 권리? 아니면 뭔가 압박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합의를 보려면 많이 쪼개졌을 도장이 많이 찍혀야 되죠. 그런 거예요. 쪽이 인해준술인데요. 자, 저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채권 상식은 저 하나는 알아두시고 시작하는 게 뒤에 설명이 앞으로 나올 것들 쉬워서 자 미리 시작했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 친구 어떠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웃는 얼굴 저 혼자 하기 싫어서 혼자 하는 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뭐 말하진 않는데 과묵해서 저보다 얼굴이 커요. 그래서 이제 옆에 뒀고요. 자 우선 자 우스갯소리고 경매 공부 첫 단추 뭘까요? 당연히 아시는 소리죠. 부동산 등기 공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등기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 볼 줄 아는 거는 여러 설명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다른 걸 좀 얘기드리고 싶어요. 이 등기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다툼 생기는 원칙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좀 얘기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볼까요? 경매에서 돈 되는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싼 거, 시세보다 싼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일 같은 경우 이게 흠집이 나면 싸죠. 흠집 안 났는데 맛도 있는데 생산도 별로 안 되는데 쌀 이유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뭔가 좋은 지역에 뭔가 좋은데 하자 없는 거 요즘처럼 막 여기저기 투자할 돈이 넘치는 시대에는 당연히 그런 건 돈이 별로 안 되죠. 그런 게 돈 되는 경우는 이제 내가 그걸 개발을 다시 했을 때 뭐 이런 건데 이왕이면 뭔가 하자 있는 거 뭔가 문제의 흠집이 있는 거 그거를 내가 좀 치유를 했더니 그리고 좀 자본을 투입했더니 확 클 때 더 크겠죠. 이득이.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과일과 다르게 흠집 나면 과일은 다시 뭐 이렇게 큰 가치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태풍 때문에 떨어진 과일이 비쌀 수도 없고. 그런데 부동산은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살짝의 노하우에서 아니면 약간의 뭐 풀면 거기다 좀만 뭔가 투입을 하면 갑자기 엄청난 큰 돈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오르기도 해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밌거든요. 경매 이런 것들이 하자 있는 게. 정상이 아닌 물건들을 보는 거고요. 정상 아닌 물건은 당연히 이제 뭐냐면 치열한 다툼 현장. 아까 제가 이제 등기제도 얘기했잖아요. 전쟁 기록지라고. 당연히 이 전상이 아닌 물건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진성이라고 진성 권리자도 있고 조작 좀 이 형식적 서류상 꾸며진 권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짜로 내가 돈을 끌어당겨서 망했지만 마지막 부르기 때문에 버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뭐 권리 다툼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제 채권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치열해요. 수당 방법 가리지도 않아요. 왜? 보통 부동산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특히나 약간 하자 있는 것일수록 당연히 많이 쭉쭉쭉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큰 하자가 아니어도 조그만 하자도 사람들이 우선은 마음이 부담 가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운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차익이 크죠. 그걸 풀면. 가리지 않아요.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거 하고 여기 비열한 단어 썼죠. 제가 진짜 좀 비열하다고 쓸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무기들, 그러니까 등기상 기록들을 보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계약서를 쓸 때나, 컨설팅에서 이제 어떤 손님들 누구 상대방을 도와줄 때 제가 자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서류는 뭘 받아놔라. 어떤 문구를 넣어라. 뭐 있잖아요, 사실은. 손님들 오면 그런 거 자주 와요. 저한테 이제 박 대표 와서 이러해서 내가 어떤 걸 투자하려 하는데 어떤 이제 회사 차원에서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이제 제가 자문을 하죠. 그럴 때 그런 자문의 어떤 씨앗이 됐던 길은 경매 공부, 즉 경매 기록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잠재적 숨은 리스크를 숨은 위험, 그러니까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게 내가 A에게 투자했는데 A는 B에게 투자해. A가 B에게 투자한다면서 A가 지식이 없을 때 내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전략과 무기들 나오고 전쟁 1차 기록지가 등기예요. 그래서 등기를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 1차 기록지가 되는 이유는 등기란 건 공시, 제가 옆에 공시라고 써놨죠. 공시가 뭐죠? 만천하에 누구에게든 침바른 거. 이거 내 거야. 아짜, 내 거야. 내 거야 표시하는 거 침 찍는 거죠. 그 대신 모두가 알 수 있죠.
동네 와서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도 등기 때 보면 아 저거 소유권 A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공시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게 공시제도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꼭 좋은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 돈이 되는 자산을 공시하는 다른 이유. 제가 다른 이유라겠죠.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뭐 이제 소유권 표시해주고 다 좋은데 좋은 거잖아요. A가 만약 어떤 이게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게 만약에 이게 A 소유의 부동산인데 만약 B가 이걸 팔려 한다. 그럴 땐 이거 막는 방법이 되잖아요. 공시가 A 거로 돼 있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좋은 이유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등기를 보면 표제부, 각구, 을구가 있는데 뭐 표제부는 단순히 이제 부동산 표시가 가는 거고 이제 각구란 것과 을구가 이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소유권과 그 외상으로. 그래서 다른 이유를 보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돈 받아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왜냐면 우리 이 사회에는 이 채권 채무 관계가 계약 관계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하다못해 뭐 핸드폰 하나 하려 해도 대부분이 할부, 2년 이렇게 하죠. 다 계약 관계잖아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다 계약 관계 되게 많죠. 누군가에서 항상 그래서 채권이 생겨요. 여러분 삶에는. 근데 그게 항상 잘 회수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돈 받아라. 또는 뭐죠? 추가 공시해라. 이 공시제도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소유권 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을 권리가 있어? 바로는 못 하더라도 뭐 판결을 다른 식으로 판결을 받아서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온 서류를 받아서든 거기다 표시해둬라. 너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 사람이 돈을 하도 많이 꿔서 추가 받아서 너도 빨리 잡아놔라. 그런 식으로 추가 공시를 해라. 그래야 보호받는다. 아니 네가 여기한테 돈 받을 게 얼마 있다고 말을 안 해놨는데 딴 사람은 이거 말을 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보호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추가 공시해라. 등기에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공시하는 이유.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나중에 다퉈봐라. 누구하고? 경쟁자끼리. 우리가 보통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어디 보면 힘들어질 때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돈이란 건 한 곳에서만 꾸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하다못해 뭐 국세청. 내가 여기서 돈 꾸는데 뭐 세금을 잘 냈겠어요? 국세청도 들어오잖아요. 물론 얘가 그럼 경쟁이 안 돼요. 걔가 이겨요. 다퉈보는 거예요. 왜? 다투려면 표시해라. 뭐라고? 너 돈 받을 거 있다고. 그래야지 추가 공시해라.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자, 우선 이제 잠깐 증거자 보실게요. 이게 등기 제가 하나 아까 사건 설명하는 거에 하나 떼본 건데요. 각구하고 옆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저기 등기 보면 어떤 등기든 부동산 나와 있어요. 부동산은 각구, 을구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 각구는 소유권, 소유자. 근데 소유자 쓰고 뭐 이렇게 그전 소유자 나온다 해도 페이지 수 보면 벌써 21페이지짜리. 저런 건 이제 뻔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운 등기, 아주 쌈의 과정이 치열한 등기들이 보통 저렇게 페이지가 많아요. 이렇게 단순 소유권자 나온 거 갖고 페이지 많을 이유 없잖아요. 몇 줄로밖에 아닌데. 자, 이건 을구인데요. 을구 옆에는 항상 저렇게 써져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이에요. 소유권 이외에 뭔 권리? 다양한 권리가 나와요. 다수의 권리. 부동산 계 가능해요. 왜? 채권 관계니까. 채권이라 하면 채권 다양하다니까요. 아까 말한 전화비부터 여러 가지 권리죠. 그거를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지만 알면 걸어야지. 그러니까 다양한 다수의 권리가 가능한 게 공시제도. 왜 공시제도란 건 아까 말했잖아요. 뭐 하라고? 돈 받아라. 너 돈 받을 것은 추가로 여기다 등재해라. 표기. 그게 공시의 역할이니까 다양한 권리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 등기제도가 없으면, 이게 없으면 복잡해져요. 채권 전쟁이. 법원이 이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저 역할을 좀 아셔야지 풀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한 이유는 제가 이게 이렇게 좋은 면만 있으면 설명 않겠죠. 공시제도의 나쁜 점.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걸쳐서 하나는 이제 자체적인 거고 하나는 이제 부동산 특성하고 연결해서 특성인데요. 좀 엉뚱하게 이용돼서 싸움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서류상 공시. 우선 이 공시제도 특징이요. 진짜든 가짜든 판별은 나중.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서류상으로 있잖아요. 적법한 절차, 형식을 갖추면 법원이 받아줘요. 왜? 혹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 형식만 갖춰서. 그래서 가끔은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짜 채권 관계를 만들어서 경우에 보면 이제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미리 방어하려고, 순위 따지려고. 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법의 입장에서는 서류를 봐야 이게 진짜,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봐야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데 그걸 일일이 따질 시간도 없는데 우선 넣잖아요? 그러면 받아줘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 이제 푸느냐? 법원에서,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다 보고 풀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받아준다는 건 이제 기록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우선 받아주고 법적 절차 후에 판단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록이 남죠. 기록이 남으면 시간이 걸려요. 법적 절차 후 판단하니까. 그러면 저게 가짜인지 알고도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 생기죠. 그게 공시제도의 안 좋은 면이에요. 사실은. 우선 받아주고 시작해요. 자, 우리가 보통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시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받아주고 등기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등기를 지우려면 그것도 법률제도로 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제도는요,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보면 시간을 죽여요. 아까 이거 시간이 돈이라며요. 정말 이 경매 상황에서는 시간이 돈인 경우가 허다해요. 왜? 권리 정리가 돼야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돈 대출 뭔가 자기 돈 다 넣어서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다 정리돼야 되는데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낙찰 받아야 되거든요. 낙찰 받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가서 현장 가서 야, 너 가짜 유치권자지? 아니면 등기상 권리자한테 너 이거 가짜로 이거 권리 넣어서 이거 만든 거지? 따질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잠깐만 들으세요. 설명할 건데. 자, 그래서 뭐냐면, 이해관계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낙찰 받으니, 그러려면 이 시간에 내가 압박을 받아요. 대출 안 되니까. 권리 정리 안 내면. 그래서 이제 공시적인 시간을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선의의 피해자를 죽이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이게 되게 안 좋은. 이 공시기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만 이제 지워져요. 세팅도 그렇고 지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거짓관계에 의한 권리도 우선 등기에 오르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워야 돼요. 이게 공시제도의 난제? 하여간 안 좋은 어두운 그림자. 근데 이거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정확히 아니라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서류를 정확히 우선 절차를 받아 넣으면. 그래서 이제 경매를 앞으로 가실 때 저걸 우선 아셔야 내용이니까 공시제도에서 등기제도에서 나올 뭐 용어니 각부가 어떻고 을구가 어떻고 뭐 을구는 소유권사 아니 소유권 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공시제도 특성 때문에 표방하는 거잖아요. 채권관계 소리가. 그래서 저걸 아는 게 먼저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공시제도 만드는 이제 난장판이 있어요. 그래서 돈 전쟁할 때 다수 플래그 왜 나오는지 다양한 무기들이 무언지. 그다음에 소유보다 앞선 현장 권리. 이 현장 권리도 뭐 여러분이 아시면 뭐 대표적인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정당한 권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공시는 무엇을 유혹한다. 유혹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의 허점이 사람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정리하면 공시제도 이거의 안 좋은 면, 뭐 의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지만 그것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받아주는 법적 절차만 맞으면 그것 때문에 풀 때도 여기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솔직하게 반대로 하면 돈을 만들 수 있다. 돈이 되는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저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 시간을 죽이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이제 푸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공시제도 특성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 특성이 이제 보통 현장에서 우리 시간 죽이기가 이제 보통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변호사 선생님들이나 법사님들이 사실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하냐 저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런 말 돼서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해결을 왜 서류로만 일하시잖아요. 서류로만 법조사니까 서류로 띡 보내고 뭐하고 재판정 가고 쭉 그러면 뭐 3년 흘러가죠. 3년이면 다 죽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을 관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경우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폭락할 거야. 그러면 주식도 똑같이 주식도 이러잖아요. 언젠간 내려가겠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의 그 사이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그 사이에 자산을 울릴 방안은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경매제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 공시제도 특성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 그게 설령 악랄하든 비열하든 그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가등기 뭐 여기 나온 단어가 중요한 아니고 저 특성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간 주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걸 찾아뵐게요. 그리고 가끔 다른 것도 할 거예요. 요즘에 이리저리 게을러서 그리고 또 요즘에 좀씩 이것저것 좀 바빴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여전히 관심 갖는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실제로 도움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